현대 모타그룹 3개 회사 실적을 비교한 내용을 별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득 조작은 자본주의 수치,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추라. 워렌 버핏.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시대 코스트 월드에서 다품종 수요 대응 맞춤 생산 시대 스루풋 세계로 변해간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과 재고 회전율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는 통제라고 믿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뉴스로 2024년형 현대 아이오닉 5N은 새로운 출발. 로드 앤 트레이스라는 매거진의 라파엘 오르브라는 사람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버모라고 써 있는데 이게 혹한 그 추운 지방에서 잘 된다. 기본 아이오닉 5는 동일한 800V 아키텍처와 고효율 탄화 규소 인버터도 갖추고 있다. 엔팀은 이게 뭐 네이버의 뭐 이런 약자가 기본적으로 N 버전의 재능이 있는 효율적인 고출력 프로톤이고 N은 그 구조 내에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유명 메이커는 이 추운 지방에 기껏해야 400V 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뭐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겠죠. 거기다가 이 로드 앤 트레이스라는 데서 또 기아 EV9은 회전 시트가 달린 대형 전기 SUV이다. 맥호건의 뉴스 보도인데요. 기아 EV9은 놀랍고 거대한 전기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기아차의 데이트 차량인 EV6의 후속 모델이다. EV6, 현대 아이오닉 5, 현대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60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의 eGMP 전기차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 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이 특징입니다. 요거 돈 주고 그 기사 쓰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미래 세대에는 뭐 이 담장 같은 거 치장도 안 하고 이런 구조물을 그냥 콘크리트 나벽 같은 게 이제 미래 세대 건물인지 이런 데를 배경으로 해서 EV9 회전 시트가 장착된 대형 EV SUV 기아차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걷고 있는 모양까지 찍었네요. 그리고 내부인데 이게 이제 의자가 회전이 돼서 이렇게 그 여러 사람이 타가지고 대화를 해가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정의선 소프트웨어의 미래차 성패, 포티 두탓의 관심, 조선비즈 박진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소프트웨어 중심차 SDV 기술 강화에 미래차 성패 달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업계는 2024년에서 2025년쯤 기존 차 산업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차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하이클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에 따라 바뀌는 자동차 성능, 별도 소프트웨어 조직 갖추는 차 업체들. 현대차 올해 SDV 전환 가속, 두뇌 기지, 구심점 역할 맡은 포티투탓. 현대차 그룹은 2021년 모빌리티 자율주행 총괄 조직인 타스 서비스형 운송본부를 설립하고 송창현 포티투타 대표를 본부장 사장으로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또 지난해 4,200억을 투자해서
현대차가 2,750억, 기아가 1,530억 원을 합산해가지고 지분율 93%를 해가지고 포티 투탓을 완전 인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포티 투탓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향후는 소프트웨어다, 차도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는 모양입니다. 요게 이제 그 이 제네시스 그 이 GV60 실내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서 뭘 다 즐길 수 있고 뭐 이런 거로 다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는 게 이 차라는 게 단지 그냥 운송만 하는 게 아니고 삶의 그걸 워라벨 같은 그런 역할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차로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현대 모타그룹 3사를 하면서 그 순환 출자 구조를 봤는데, 순환 출자의 선악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현대 모타그룹이 상호 순환 출자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모 유튜버는 외국 금융 자본이 현대차 등을 소유 지분을 늘려 지배하려고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순환 출자는 외국 금융 자본에 대한 방어책으로 유용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제 견해는 현대 모피아라고까지 불리는 저희는 그 속내는 영미 금융 세력의 협조적인 정권에서 공정위 이름으로 순환 출자를 악으로 규정했었다. 그래서 지주회사제를 강력히 밀어붙였고 바로 전 정권이죠. 그 경우 지주회사의 지분율만 올리면 사실상 간접 지배는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나라 팔아먹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이 금융 시장이 개방된 입장에서는. 그러나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또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달러도 들어오고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말하자면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핵심 기업들이 간접 지배받는 방식으로 예속되는 뭐 그런 경우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현대 모타그룹은 아직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단기 순위까지 다 표현을 해 봤는데요. 뭐 연결계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3사의 합계액이 145조 정도 한다는 회사 거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만 보자면은 그 원가 회계상으로 기아가 제일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 3사의 그 영업이익이 7조 2천억 원인데, 뭐 영업의 부문 다 해가지고 또 법인세까지 다 내면은 당기순이익도 한 7조 2천억 정도로 이렇게 나오네요. 스루풋 영업이익까지만 본다 그러면은 이 스루풋률로 봐서는 현대차가 가장 마진율이 좋습니다. 평균은 31.3%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이 운영비용은 기아가 더 높습니다. 뭐 현대모비스가 좀 제일 작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금액의 그 차이 때문에, 절대 금액의 차이 때문에 기아가 1.24로서 생산성은 더 높습니다. 현대차가 가장 낮은 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는 재고가 계속 증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3사가 모두 높습니다만은, 높은 상태에서도 재고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판매량이 그만큼 늘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판매량 늘면은 이익이 먼저 그 재고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스루풋 이익은 재고 이익을 재고해 버리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재고 자산을 보면은
각사별로 있는데 그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기아가 재고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재고 증감률로 봐서라도 그렇고 기아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63%나 증가했어요. 현대차는 그 37%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요게 이제 기아가 재고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그 참고해 볼 것은 결론은 가공 비율이죠. 가공 비율인데 가공 비율이 이 기아나 현대 모비스는 16% 선인데 현대차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좀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는 지난 연도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라서 2022년도 실적 3사거 비교할 때 의미는 어느 기업의 가공비가 몇 프로고 어느 기업이 가공 비율이 낮으냐 뭐 이런 건데 완성차들 메이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뭐 완성차 메이커는 아닙니다만은 가공 비율이 16% 정도라면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이 제조업으로서 가공 비율이 16%라고 하면은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 가공 비율은 계속 낮춰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 뭐 이런 쪽으로 미래 승부를 봐야 될 테니까요. 계획 검증은 뭐 다 똑같이 다 검증이 딱딱 검증이 됩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 비교가 좀 중요하겠죠. 현대차가 9,640만 원, 기아가 1억 3,500만 원, 현대모비스가 1억 2,600만 원. 이게 직원 수를 보면은 이 더블이죠, 현대차가. 그러다 보니까 생산직 사원이 그만큼 많으니까 관리직도 많지만은 상대적인 비율로 기아가 관리직이 많고 고임금 관리직이 많은 것 같다. 또 현대보다는 이 기업 경륜이 더 많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고임금군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은 이 기아가 더 많이 올려줬어요. 기아 노조가 옛날부터 세다고 그러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모비스가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3사가 20회전 이상 넘는다는 것은 완성차 메이커로서 모비스는 완성차는 아니지만은 뭐 당연히 그 완성차보다는 더 높은 거는 당연히 두 군데 회사만 비교한다면은 기아는 아까가 재고가 좀 많이 늘은 게 문제가 돼서 현대차가 또 재고 회전율은 더 높네요. 슬픈율도 더 높고 그래서 어떤 경영평가적인 측면에서는 영업이익까지 따질 때 현대차가 더 효과적이다.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이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을 볼때면은 기아나 현대 모비스나 1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현대차는 아직 8할, 2할이나 아직 이 총알이 많이 남아 있다. 좀 더 어디에 또 영업 활동이나 투자를 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현금 재무지표로 봐서 이 현금 수익률로만 보자면은 기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로 보면은 기아가 또 빚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단다니까 이 부채를 많이 안 가지고 있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재무 구조는 다 튼튼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에 이제 그 ROE가 그냥 이익 배당률로만 보신다면은 그 기아가 3.8%인데 요게 이익 배당만은 아닐 거예요. 뭐 딴 것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1.5%, 그다음에 이제 현대 모비스 0.6%는 요거 순수한 이익 배당률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최종 그 현대차는 7조 원의 현금을 벌었고, 그 다음에 기아차는 그 1조 4천억 벌었고, 현대모비스는 거의 6천억을 벌었다. 이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뭐 생산성 뭐 이런 거 다 따져 봤는데 현찰로 짭짤하게 절대 금액이 많은 것은 현대차가 현금으로 짭짤하게 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가를 장부 가격 대비를 본다 그러면은 기아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제일 대우를 잘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좀 조금 못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 현대차가 한 82%인데 다들 한 장부 가격 100%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현대 모타그룹 3사에 대한 그 경영 성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